한 달 동안 야금야금 감량해서 4kg를 감량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던 주에 일주일 내리 폭식해서 5kg 그대로 쪘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다다를 때는 어떻게 감량 전략을 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감량하기가 어렵다. 그거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먹는 걸로 풀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식사량 조절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스트레스 컨트롤이죠.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먹느냐 결정한다고 해도 내가 그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핵심은 스트레스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야 식사 조절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식사 조절 자체도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꽉꽉 채워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채워서 먹지 못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미 다른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기가 너무 어렵죠. 생각해보면 단쉐 먹을 때 속이 너무 불편했어요. 액체인데도 더부룩하고 그거 하나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혈당컷은 도움이 안 되셨어요. 그 단백질 쉐이크가 단백질을 추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농도가 그냥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농도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불편해질 수 있다. 어떤 분은 단백질 쿠키 같은 거 드셨을 때 배변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단백질 고기나 계란을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6일 식단 1일 치팅으로 루틴 가진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치팅으로 1.5kg 증량, 식단으로 1kg 감량이 반복돼서 매주 증량세를 보고 있어요. 이럴 땐 치팅을 조절해야 할까요? 전 식단을 먼저 볼 것 같아요. 내가 식단을 정말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지켰는지. 식단이 또 양 체크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보통 감량이 안 되는 건 치팅이 문제라기보다는 식단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정말 완전히 다 잘했다? 그럴 때는 주기를 늘려볼 수 있죠. 뭔가 식단을 할 때 내가 한두 개씩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잠은 또 잘 자는지, 휴식 충분히 취하는지, 너무 운동 많이 하는 거 아닌지, 혹은 너무 안 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등등을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럼 그때서는 이제 주기를 늘리거나 치팅 때 양을 조절하거나 그러실 수 있죠. 충전데이 주기를 전주 최저 달성할 때마다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주 증량세를 막고 싶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이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가 편한 거가 기준이라서 그렇게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진짜 아이디어란 상황? 진짜 아이디어란 거는 그냥 감량을 합니다. 식단을 막 해요. 식단을 하다가 내가 식욕이 갑자기 들끓어요. 그래서 이제 치팅데이를 한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 번씩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냥 당연히 감량을 했으니까 치팅데이가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치팅데이를 매주 정해서 하는 건 저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언제든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잘 못 받아들였었고 그렇다고 치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치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언젠가 터지는데 그 언젠가 그러니까 터진다는 말 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상치 못하게 터졌기 때문에 멘탈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딱 누구에게나 통용되고 누구에게나 좋은 그런 방법은 없고 나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죠. 식단할 때는 적게 먹어야 되고 적게 먹다 보면 식욕이 많이 오르는 날이 온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식사량 확 늘려서 식욕을 한번 채워주고 가는 게 다이어트를 길게 이어가는데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변화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나. 치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했다가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도 안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너무 초절식 하시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치팅한 걸 몸이 확 잡아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언제든 먹었어야 되는 식사라서 계속해서 잘 먹으면서 증량도 하고 식욕 안정시키고 몸도 에너지에 있어서 안정시키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꾸 한 끼만 먹으려고 하니까 입이 터지고 증량이 되는데 2끼를 먹으려고 하니 더 찔 것 같고 2kg가 현재 찐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의 어떤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개인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잘 쪼개서 적당히 먹고, 근데 그 적당히가 내가 필요한 것보다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끼만 먹으려고 하면 입이 자꾸 터지고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일단 그걸 안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 상황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이제 또 보셔야 될 거고. 모두가 저는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량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가 아니고 내 상황이 지금 식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인지, 그래서 식사량을 줄였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고, 그 식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게 왜 그런지를 파악하고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진짜 문제가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량은 무조건 필요한 것보다 적게 먹는 거, 그거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최근에 늘 규칙적으로 끼니 3개 먹다가 한 번 끼니를 일 때문에 놓친 적 있는데, 그때 못 채운 허기가 다음날까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빚쟁이처럼 식욕으로 붙어오더라고요. 매 식사 늘 먹던 양인데도 충만감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냥 큰 조절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줬더니 잠잠해졌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끼니 잘 챙겨주고 배 안 고파도 챙겨줘야 하나 봐요. 내일부터 또 원래대로 먹으면 다시 감량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내가 식욕이 별로 다른 거에 개의치 않고 항상 안정적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특히나 다운세리님은 지난주에도 뭔가 루틴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좀 악착같이 챙겨서 먹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좀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먹는 게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7, 8년 정도 다이어트 강박 때문에 잦은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다가 저의 덕분에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레 식욕이 줄어서 더 이상 폭식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적게 먹어버릇 하다 보니 위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공복 상태일 때 일에 집중이 잘 돼서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점심은 사탕이나 빈치 한두 개로 때우고 저녁에 밥 80g 정도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먹어도 그동안 입 터짐이나 나중에 식욕이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음식을 너무 안 먹으면 몸이 비상 상태라고 인식해서 나중엔 음식이 몸에 들어올 때마다 저장하는 체질로 변한다고 해서 일부러라도 챙겨 먹어야 할지 고민이. 근데 항상 기본은 그거거든요. 내가 특별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없다. 그러면 굳이 뭔가 변화를 줘야 할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드시다가 나중에 기아 모드라고 생각이 기아 모드라면 기아 모드 완전히 모든 거 먹는 건 다 저장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반응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맞춰서 식욕이 더 오르는 반응일 수도 있고, 이런 거스러미가 생긴다거나 피부가 갑자기 엄청 건조해진다거나 배변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저는 대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뭘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방이면 좋은데 예방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지금 안정적이라면,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면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 안정적이라면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는 의지력 문제일까요?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의지도 필요한데 의지가 전부는 아니다. 의지를 너무 가져다가 쓰면 의지를 내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식사량 조절이죠. 그리고 식사량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상황을 세팅해줘야 된다. 그 세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안 먹으려고만 하면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량을 하다 보면 식욕이 끓는 날이 오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먹어주고 넘어갈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3가지, 옛날에 말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식사량 조절입니다. 그리고 식사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 만들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너무 조이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의지를 낼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빡센 다이어트를 놓은 지 좀 됐는데 지금은 그냥 저냥 식욕이 이끄는 대로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 빼려고 해도 배고픔을 더 잘 못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놓다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식사량 조절이죠. 네, 항상 식사량 조절. 관성이라는 게 항상 있고,
또 다이어트 하는 게 그 뭐랄까 짜증나잖아요. 먹을 것도 막 마음대로 다 못 먹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게 싫으니까 이미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 상황을 알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량할 때는 좀 마음 다잡고 이제 뇌에 힘주고 식사를 줄이는 거에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감량함에 있어서. 김밥 5알에 국물 1그릇 정도. 김밥 10알 또는 빵 플러스 음료. 네, 빵. 뭐가 더 감량이 좋다? 저는 빵을 먹겠습니다. 중량 최소로 가겠습니다. 아까 김밥, 국, 빵, 음료 이 질문이요. 고체 음식을 조금만 먹되 액체를 곁들이는 게 더 나은지 고체 음식만 좀 더 먹는 게 나은지 이게 궁금해서. 그럼 둘 다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는 없거든요. 어떤 걸 먹어도 양 조절이 다 잘 되면은 감량이 되는 거고 어떻게 먹어도 그게 양이 많으면 증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다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하는 건 이렇게 먹어도 감량될 수 있고 이렇게 먹어도 감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먹으면 절대 감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을 때는 뭐 이런 원리로 이게 감량에 문제가 없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냥 다양성을 드리는 거지 이게 더 좋고 이건 안 좋고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딱 정해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감량할 때는 밥보다는 빵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밥도 어떻게 먹기 나름이죠 사실. 밥을 먹으면 무조건 증량한다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밥을 먹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많이 먹게 될 수도 있고 많이 안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주로 빵을 먹는다 그런 식의 어떤 경험을 드리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밥을 먹으면 전혀 감량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